현금 부자만 집 산다. 예,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대출 규제 6억까지만 대출해주고 나머지 돈은 알아서 하시오라는 규제 방안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세금으로 집을 잡지 않겠다. 공급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걸 두루 써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당시 발언 확인하죠.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가지고 힘들여 낮출 필요 있습니까?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1주 연속 상승세라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대출 규제를 6억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 나머지 돈은 뭐 알아서 마련하시오 이거예요. 자, 이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뀐 듯한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집값을 조금 싸게 살려고 하고 파시려는 분들은 좀 비싸게 팔려는 게 그렇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발표 이후에 매수자 시장으로 바뀌었다라는 전언입니다. 매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집값을 1, 2억 정도 낮춰주겠다라고 문자를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보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예. 집값이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기만 했었던 집값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중동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도대체 구별로 얼마나 아파트 값이 올랐는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양천구, 성동구 보시면 3%. 이게 보면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입니다. 한 달 사이에 3%의 집값이 올랐다는 거는 정말 크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요. 성동구 뭐 강남구야 워낙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요. 뭐 수십억 하니까요. 뭐 성동구, 뭐 영등포구 이런 데에 6억까지밖에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집값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현찰을 다 주고 사는 것은 서민들은 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이고 현재 집값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평균 우리가 집값이 약 14억 6천만 원입니다. 전체 다 평균인 예, 거죠? 평균 14억 6천만 원인데 그중에서 이제 6억까지 대출이 된다면 약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말씀하신 서초 강남이나 송파 용산 같은 경우는 16억에서 26억 정도 되니까 10억에서 20억 정도가 이제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그 이외에 있는 말씀하신 뭐 성수라든지 마포 성동 같은 경우도 최소한 2억에서 한 5억까지 돈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라면 강남 3구를 제외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질적으로 첫 구매를 젊은 층들이 좀 구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이들 앞으로 올라갈 지역, 살기가 좋은 지역,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 교통이 좋은 지역을 살려다 보니까 비싼 동네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까 말씀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서초 강남은 뭐 25, 26억이지만 요즘에 하도 뭐 50억짜리 아파트들 많다고 그래서 뭐 그러고요. 송파도 16억이라지만 뭐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한 것 같아요. 그러면 6억 빌려주면 나머지 15억은 어디서 갖고 와서 하라는 거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고 또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 해도 10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지금 집을 어디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7월부터 그 대출이 또 규제가 또 됩니다. 3단계 대출 규제가 또 시행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 젊은 층들이라 하더라도 원래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 여력도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총량이 또 6억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한 채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똘똘한 한 채를 이제 구매했었다라면 이제 실거주가 가능한 내 소득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제 눈을 좀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소위 영끌을 해서 그 말씀하신 핵심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욕구가 줄어들면 핵심 지역의 집값도 약간 흔들릴 수가 있겠죠. 예. 많은 분들이 다 뭐 어떤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또 기다릴 수 없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서울 지역에서도 뭐 노도강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집값의 상승이라든지 환경을 보고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내가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눈을 좀 돌려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요. 뭐 돈은 시중에 많이 풀려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역대적으로 봤을 때 진보 정부로 불리는 정부에서 집값 상승률이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때 63.8%, 문재인 정부 때 72%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다 보니 이재명 정부도 비슷하지 않을까? 결국 공급은 없고 또 금리는 낮추고 돈은 많이 풀 테니까 그러면 부동산 올라가겠지. 나 이때 아니면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창 땡겨서라도 집을 사고 싶다. 이런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학습 효과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얘기를 한 바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을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집을 안 산 것을 후회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올 봄에 서울에서 이제 그 토어제에 따른 조금 일종의 해프닝이다라고 표현을 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일부 강남에 토호제를 풀어주는 바람에 예. 거기부터 시작돼 갖고 지금 전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서울 그렇습니다. 전역으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시발점이 됐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 지역의 풍선 효과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토호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 말씀하신 성수동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었던 이유가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 4개나 있습니다. 또 한강 비율로 또 나타나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들썩거리기 시작한 것이 자꾸 옆에 구로 이제 옮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게 과거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집값을 잡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화면에서 봤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우리가 공급을 늘려서 저걸 잡겠다라고 예.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 정부에서도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었던 것이 아직도 지금 이제 집을 못 짓고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시차가 많이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서 잡겠다라는 이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그리고 그전 정부 물량까지도 들어올 수 있겠냐라고 본다라면 야 이거는 쉽지 않겠다라는 심리가 지금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손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세금 혜택이겠죠. 대출을 줄이면 아무래도 돈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로 확인하시죠. 많게는 100억까지도 가지고 계신 새로운 고객분들도 한 3팀 정도 문의가 기회인 것 같다. 좋은 금매 물건, 혹시 그런 물건이 있으면은 좀 연락을 달라.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70억 넘는 집을 보고 왔잖아요. 대출 그렇게 많이 안 받으시고 5, 6 정도 갖고 계신 분이었고 한강부만 보시는 현금 부자들만 사실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초양극화가 이제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예, 뭐 장롱에 또는 뭐 통장에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부자들이야 뭐 이번 대책이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산층 또 청년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지금 중개인들의 지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현금 있으신 분들은 원래 뭐 대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또 개의치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오히려 조금 집값의 변동성이 낮아지게 된다라면 그동안 내가 눈여겨왔던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급매물이라든지 이제 꼭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서울 지역에서 그럼 과연 내가 집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들 이제 사고 싶어하는 지역은 당연히 집값이 높은 것은 인지적인 사실이지만 그게 이제 내가 자금이 여력이 안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꼭 그
강남 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강남 뭐 금천구 쪽으로 간다든지 그쪽도 이제 강 너머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시야를 좀 넓히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새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는 들도 많고 서울 중심으로 해서 또 신도시 개발 또 계속해서 또 가속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정부도 공급을 늘린다라면 이전 정부부터 추진돼 왔던 것들이 막혔던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뭐 청약저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 방법도 예. 꼭 핵심 지역만 아니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똘똘한 한 채를 생각하다 보니까 강남 3구, 그다음에 또 마용성, 예. 뭐 이런 데를 찾다가 안 되면 이제 노도강 또 다른 또 주변 지역으로 또 넓혀가는 이렇게 이제 투자 계획을 세울 텐데 쉽지는 않아 보여. 최소한 본가. 지금 국민의힘에선 야 이거 투기꾼 좀 잡으려고 이거 실수요자한테 이게 수류탄 던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인수위 역할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결국 집값을 잡는 거는 공급 위주로 좀 하는 수밖에 없는데 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안 내놓고 오히려 인수위가 국토부한테 당신들 자꾸 이렇게 공급 위주로만 안을 내오지 말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지금 이렇게 불장 같은 부동산 시장은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고 국민 평형수 이른바 30평형 정도 되는 아파트가 평균가가 14억 원이 서울에서 그럼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합니까? 말씀하신 진짜 실수요자들 2030 혹은 중산 서민층들은 결국 현금 가진 사람들이 선도해버리는 이 시장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의 박탈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건 신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급과 규제라는 두 축을 적절히 밸런스 해줘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죠.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급했을 겁니다. 워낙 불장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거듭되고 있으니까 일단 급한 불을 끄자라고 해서 대출 규제를 시작을 했을 텐데 점진적인 다른 대책들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